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기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왜 이 이름을 기억하게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남겨주시고 가신 분이 계셔서요. 오늘 그분의 인생을 좀 조명하고 그분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열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치즈의 대부였던 지정환 신부께서 선종하셨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임실 치즈마을의 송기봉 운영위원장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실 전북에서 오셨어요. 예, 새벽 출발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먼 곳까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달려오신 건 우리 지정환 신부님이 어떤 것들을 남기고 가셨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었는지 청취자분들께 안내해 주고 싶으셔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환 신부님 선종 이후 주민들이 큰 상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1호의 조문 프랭카드는 떼지지 않았고요. 네. 우리 신부님이 선종하시고 나서 마을에 다른 풀황이 걸려할 상황에 하얀색 바탕에다가 신부님의 그 영면을 드린다는 그런 거 했을 때 네. 고개가 숙여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요. 마을 분들한테는 큰 어른이시자 또 경제적 모델을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기도 했었는데요. 임실하면 치즈, 또 치즈하면 임실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지정환 신부님이십니다.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지정환 신부님 파란 눈의 신부님이세요. 벨기에 출신이신데요. 왜 이분이 임실에 치즈를 전파하셨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대한민국 땅을 58년 이후에 출생하시고 네. 지금 한국에서만 60년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58년에 카톨릭 사제가 되고 이후에 한국에 계속 사신 거예요. 64년도에 이전에 부안에 와서 이제 농민으로 그 성당 신부로 오셔서 네. 땅 없는 부안 농민들을 위해서 간척 사업을 해서 지금으로 한 30만 평 땅을 그렇게 집어먹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땅을 물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병을 얻으셨죠. 병을 얻으셔서 그 당시 전주에 있는 그 성당의 교구 쪽에서는 그 좀 가난한 쪽에 그 좀 청정한 지역에 가서 좀 쉬어라. 요양을 좀 해라. 너무 애썼으니까. 그렇게 했던 곳이 임실이셨죠. 임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8년도에 가톨릭 사제가 되고 정말 그 58년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한국전쟁 여파로 어렵고 힘든 그 한국 땅에 발을 밟으셨고 또 부안 성당 주임 신부로 부안 땅에서 30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간척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병을 얻으셔서 임실에 요양차 오셨어요. 근데 요양을 안 하고 여기서 일을 하신 거네요. 뭘 하신 겁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내 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성당에 신부님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임실의 상황이 그렇게 자기가 요양할 정도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가난하고 네. 배우지 못했고 높은 고래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나님 믿어라 말하기 이전에 이분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많이 빠지셨죠. 그러니까 종교적 이념을 설파하기 이전에 정말 이 국민들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그걸 먼저 고민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치즈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그 치즈 생각하기까지는 그 당신의 그 사목관을 열어서 사랑방을 만들었고 그 사목관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규합해서 뭐 그 당시에 사랑채가 있었으니까 네. 이 사목관을 열어서 이거 좀 와서 좀 놀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사무관을 초청을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사람은
남과 얘기할 때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한 3개월, 4개월 동안을 사무관을 열어 사랑방을 열거나 그때부터 이제 신부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에 한국인 청년이 그렇게 질문한 걸로 계기로 해서 이들한테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죠. 긍정적이가 뭐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소극적이고. 그렇죠. 그냥 배고픔에 절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고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희망을 발견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 벨기에 땅을 소개했고 우중충하고 습기만 우리 벨기에 땅 선조들은 정말 힘들게 농토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풀을 심었고, 거기서 양을 길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양이 나오는 양젖으로 치즈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전개하시니까 한국인 청년들이 치즈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게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치즈는 니들이 먹는 두부 같은 거다. 아하.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발견하고, 내가 이들한테 치즈라는 걸 선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벨기에 부모님으로부터 $2,000를 받아서 허름한 치즈 공장을 하나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됐군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치즈 기술을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3억의 일을 내려놓고 그 치즈를 배우러, 기술 배우러, 유럽으로 다시 또 가십니다. 가셔서 오랜 시간을 또 이제 그 치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하루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 3년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 건데, 3년 이상을 공부하고 오셔서 이제 치즈를 만들려고 하니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오매몰망 한 사람의 젊은이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치즈를 전파하기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렇게 배워오신 그 치즈 기술을 종교에 상관없이 당시 농민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실치즈마을 초창기의 분들은 지정환 신부님께 직접 치즈를 배우신 분이세요?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정환 신부님을 83년 이전에는 뵙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실에는 목장유가공이 14개가 있는데 제가 목장유가공은 1호인데 목장유가공을 진행하면서 지정환 신부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치즈의 선구자라는 걸 또 발견했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이념, 그분이 가진 공동체 생각을 많이 제가 좀 알게 됐고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요. 네. 이게 그렇게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치즈 기술만이 아니라 신부님의 공동체 의식, 그 안에 신부님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배우고 익히셨네요. 참 복이네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죠. 그 당시 자기 신앙인으로 보면 오늘날 신앙인을 생활한 사람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분이 항상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항상 지금도 뇌리가 스쳐요. 그렇네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그러니까 높은 성당 탑에서 내려와서 직접 농민들과 함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신 신부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의 헌신과 사랑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저희 생생경제에서 오늘 운영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원래는 농촌이었잖아요, 임실이. 근데 이게 낙농 기술로 이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지금 현재 임실 치즈 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제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임실 치즈 마을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임실 치즈 산업으로 일으킨 경제적 효과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낙농가들이 소 3마리, 4마리를 이게 차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80마리,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됐고, 네. 그 당시에는 220명 정도 조합원이 계셨는데, 지금은 낙농이 이제 3대 업종이다 보니까,
낙농 차기원 농가들이 한 50여 농가로 줄었지만 그 당시에 소가 한 100여 마리밖에 안 된다면 지금은 소는 홀스타인은 한 4천 마리 가까운 소들을 경제적 효과도 이게 1차 생산에서 엄청난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농사만 짓던 때와 치즈를 이 주 특산물로 하는 지금의 삶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소 3마리면 대학생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는 다 낙농인들이 거기다 이제 부자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1차 산업으로 해서 치즈를 만드는 치즈 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뭐 한 250억 정도. 와. 임실군 경제로는 1차 산업 말고도 또 치즈로 만든 그리고 우리 치즈마을 같은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목장의 광이 지금 5개가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보통 지금 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계별 확실히 아니면 한 80억 정도 매출이 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걸 토탈로 하면 임실군에 한 총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네. 1차 산업 플러스 치즈 산업으로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공 산업으로 피자 산업까지 이르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한국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파란 눈의 한 신부의 헌신과 그 수고가 지금 한 지역 경제를 생생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생생하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익 배분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 마을은 그 치즈를 전문적으로 마을이 아니고 네네. 저희 마을 안에는 공방이 5개가 있어요. 임실군에 목장의 공이 14개가 있는데 네. 치즈동까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각자 개인 소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실하면 치즈, 치즈라면 임실이라는 대명사를 끌어올리는 것이 치즈 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목장의 광이 뒤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기원해서 임시군에서 이제 그것이 특화 산업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네, 네. 그러면 마을 여러 경제 주체들이 함께 마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그렇죠. 거죠. 제가 운영하는 임실 치즈 마을만 해도 아침 8시에서 8시 반이면 외부에서 자광이 한 40여 대가 들어와요. 각 공방마을로 일하러. 그렇군요. 임실에서 만드는 치즈가 다른 곳에서 만드는 치즈랑 뭐가 다릅니까? 그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오늘 또 가지고 와 주셨어요. 제가 끝나고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 먹을 건데 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무튼 임실 치즈가 대한민국 치즈 역사에 일단은 길이고 최초고 그것이 원주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고 저희 임실군에서도 지금 새로운 치즈 개발을 위해서 저지종의 이제 도입을 지금 서서해가는 중에 있고 네. 그런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임실의 사람들이 쌓아온 숙련 기술 목장의 의광 플러스 치즈영업에서 다 달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 내놔도 지금 뭐 치즈라는 것이 임실 치즈라면 그런 대명사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어디나 치즈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임실하면 그런 품질 면에서는 오케이. 네. 어디서나 내놔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임실 치즈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자랑할 건 많습니다.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아이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임실하면 치즈, 치즈하면 임실 이걸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거기 주민분들이 그것만으로도 이 임실에서 만드는 치즈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부 분들 만나신다면서요? 어디 산업부 가신다고요?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요? 네. 가셔서 이제 농촌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해외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임실 치즈마을을 벤치마킹 하려는 곳이 많나 봐요. 전국에서 마을마다 마을 네. 사업을 따오면 반드시 저희 마을을 오십니다. 뭐 작년에마도 한 80여 개 마을이 와서 마을 위원장의 사례, 마을 사례를 듣고 가기로 하고 저희 마을은 한국에서도 좀 이제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녀서 벤치마킹을 하고요. 네. 저희들은 하여튼 이제 재작년에 일본을 지금 2번째, 3번째 벤치마킹 해오고 그것을 우리가 좀 접목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경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의 도움, 지자체의 도움도 좀 필요하실 텐데 혹시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요. 근데 한국의 농촌들이 다들 좀 피폐한 건 사실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앞으로 도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50%가 도시 다 집중해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50%는 전국 각지의 농촌이 흩어져 있는데 참 식량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걸 거대한 생각까지는 않지만 농민 스스로 일어서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민 어떻게 의미가 스스로. 네. 그런 의미로 일본에 만나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민 스스로 일어나는 마을, 결국 자립하는 마을. 그렇게 돼야 또 농민들이 자존감도 세워질 거고요. 그걸 정부하고 지자체가 도와줘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즈를 소개했던 지정환 신부 선종하셨는데요. 신부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임실 치즈마을에 맺히고 있고 그 마을 분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이태석 신부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학교를 지을까 교회를 지을까. 근데 학교를 지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오늘 지정환 신부님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상생하는 삶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먼 곳에서 와주신 우리 송기봉 운영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종하셨지만 지정환 신부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상심할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